무한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선물. 이게 담은 지 오래됐슈. 이거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슈. 이 색깔도 좋지 않아요? 복분자 넣어갖고. 이 딸기를 직접 따슈, 제가. 산에서. 그 약간 덜 익은 거. 복분자는 원래 다 익은 게 복분자가 아니요. 그 익기 전 단계가 복분자예요. 빨간 게 아니라 약간 녹색기가 있을 때 그게 복분자예요. 우리가 아는 거 복분자 아니요. 익기 전 시큼할 때 그게 복분자예요. 그런데 그 딸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따시오. 예, 거기에다 산삼 넣고 산삼주 넣어서 산삼 복분자주요. 엄청 귀하니까 이제 꼭 맞춰보셔요. 꼭.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첫째 우리나라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이요. 이승만 대통령. 여기서 보면 구한문을 꼭 알아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1875년. 제가 3일간 8,000년 역사를 만들었시오. 그래서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확인이 됐어요. 제가 태어난 건 BC 3009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미륵, 하악당의 미륵이 언제 태어나나 5,000년까지 넘어가 봤어요. 그걸 다 기록을 해놨시오. 운이 좋으면 볼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런데 저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갖고 3일밖에 안 걸렸시오. 이 잔머리를 좀 썼거든요. 예, 이미 데이터는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접촉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2월 19일 생이요. 어떤 팔자일까요? 2월 19일. 예, 한량팔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량이요. 완전 사기꾼이요. 미국에 가서 나는 왕자다라고 허풍을 쳤시오. 그때 당시 모든 유럽이나 미국은 동양의 왕자다면 여자들이 환장을 하는겨.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갖고 미국에서 바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조선의 왕자다 하니까 막 기부인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막 붙는 게 왜? 저 대통령하고 결혼하면 영지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승만은 그때 조선은 패망이 됐고 이승만은 바로 왕족이셨어요. 그걸로 엄청나게 허풍을 치니까 많은 지원이 들어온겨. 메가더 장군도 만날 수 있었던 거고 특히 메가더 장군 형을 만나게 됐던 게 운이 좋게도. 허풍을 안 쳤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라 하면 욕하는 것 같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잘 이용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조선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신 분이요. 희생하려면 뭐가 있죠?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는 우리가 바로 어떤 시대였나요?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시대였나요?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이때 바로 라이벌 김구 선생님께서 임금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이승만 대통령은 앵벌이요. 쉬운 얘기로 앵벌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때 당시 해방이 된 다음에 보릿고개에서부터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밥을 줘야지요. 우리는 밥이 없슈. 그럼 전 세계에 앵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기를 엄청 쳤잖아요. 나는 왕자다 하고. 그러니까 호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 귀족들이었고 쉬운 예로 거기에서는 그 못 사는 나라예요. 원조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성공을 했시오. 미국 엄청난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여자는 어떤 면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스파이를 했어요. 미국 스파이. 왜? 이승만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원조를 줬을 때 과연 정확하게 줬냐 아니면 사리사욕으로 내가 챙겼냐를 확인하는 도구였거든요. 하나의 미국에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똥구녕이 찢어진 게 가난한 집에 뭐 훔칠 거 있것이요? 없지요.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분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 원조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밀가루가. 그리고 엄청나게 보급품이 많이 들어오고 완전히 공짜로 들어오는 게 거의 공짜로. 이승만 대통령 때. 그러니까 퍼줘야지. 19일.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겨. 예.
그렇죠. 양반, 예, 저렇게 늙은 사람이 이슈. 양반 많이. 그 시대 얘기를 하니까 환장해요. 좋아서.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거기에다 바로 산두화가 뭐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산두화에 산두화 을해년생이요. 을해년. 이미 전쟁을 가져야 돼요. 산두화는 산 머리에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니까 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평생을 전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체가. 이 사주가 그래서 그래요. 사주가 전쟁신이라 전쟁. 그래서 산두화는 바로 산봉우리에서 크게 타오르는 불, 화산이 폭발했다. 불났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하자마자 대통령을 1948년에 대통령이 됐시오. 한 다음에 바로 2년 있다 전쟁이 터졌네. 산두화 대통령 때문에. 이게 바로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나온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받들승, 받든다. 받들다라는 것은 구한문으로 풀이할 때 한 집안의 얼과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바로 종손이 된다는 뜻이에요. 받들승. 저물만 받들게 되면 놔라.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를 승리를 끝내고 딱 5년만 더 하시고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거든요. 그 당시 한 94세 정도가 되셨으니까. 84세 정도가 됐으니까.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기붕한테 이용만 안 당했으면 이승만은 현재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는 겨.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산두화 대통령,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요 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메가다 장군 형을 친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분께서 전쟁이 딱 터진 날 바로 메가더한테 전화를 한겨. 야, 우리 전쟁 터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럼 형님 한번 제가 가볼게요 하고 인천에 3일 만에 옮겨. 그리고 군사가 딱 보고 어린 군사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가 하면서 왜 하냐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 충청도로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럼 가만히 있겠다 하고서 메가더 장군이 바로 작전 수행을 한 겨. 그리고 계속 밀려서 부산 낙동강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었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김구 선생님에게 때 말하죠. 저 김구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의문이죠.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는 김구 선생님은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인데 왜 안 좋아할까요? 제가 아셔야 되지만 김구 때문에 6.25가 터진 거예요. 김구가 김일성하고 협상하러 평양에 가시오. 이미 김일성이는 김구에게 군사 퍼레이드를 보여줬시오. 소련제 무기,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는 걸 다 보여줬시오. 이걸 보고서 그대로 이승만이나 미국에 알렸으면 미국이 철수했을까요?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6.25가 터지죠.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을 아주 싫어해요. 그때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이가 보여준 소련제 무기, 첨단 무기를 보고 그걸 얘기만 해줬어도 6.25가 터졌을까요? 안 터졌어요. 미국은 안 물러가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김구 선생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6.25를 한번 상상해봐요. 이미 그 당시에는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뺐시오. 일본이 태평양 최저 저항선으로 남겨놓고 한국은 완전히 뺀 상태예요.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뺀 상태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어할 이유가 없었던 겨. 그리고 우리는 김구 선생이 됐다면 벌써 적화가 되고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을 겨. 김구 선생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만 안다면 우리는 이승만을 찬양하고 김구를 어떤 면에서 죄송하지만 빨갱이로 삼을 수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되는 게 김구가. 김일성이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지만 바로 김구 선생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는 겨. 이거 나가면 이제 난리 나갔죠. 이런 역사 몰랐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그 기록 역사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승만은 6.25를 승리로 끝냈어요. 이때. 그러니 이승만은 한없이 희생하고 한없이 떠안고 살아야 되는 운명을 살았다는 거죠. 이때 이분의 허풍이 없었다면,
이분의 허풍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기억에서. 그래서 허풍도 대한민국 조선을 살리기 위한 허풍이었느냐, 사기를 치더라도 조선을 살리기 위한 사기를 치느냐, 조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기를 치느냐의 차이점으로 봐야지, 그걸 제대로 안 봤다가는 나중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확한 역사를 이해 못하고 이승만은 부패에 쩌들었고, 그래서 바로 4.19를 통해서 하야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낙인만 찍어요. 이분의 엄청난 공덕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말년에 이기붕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건달 깡패들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부패 때문에 안 좋은 일은 있었지만, 바로 6.25를 승리로 만든 이 장본인, 승리로 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 백선엽 장군도 있었지만, 미군이 안 왔으면 백선엽 장군도 전국 못 세워요. 미군이 바로 태평양 방어선에 빠진 대한민국을 전쟁의 승리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야. 그래서 저물만 크게 승리한 다음에 저문다. 그런데 저물었는데도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는겨?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겨? 어떻게 될까요? 저물만인데 태양이 떠시오. 또 대통령을 한 번 더 한겨. 이분은 원래 1대하고 2대만 했어야 되는겨. 3대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요. 다시 태양이 뜨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쳐버린겨. 그리고 결국은 망한겨. 그래서 원래 이승만 대통령도 만자를 안 썼어야 돼요. 저물만을 안 썼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호구사주, 호구. 그리고 씀씀이가 해푼사주. 돈을 얼마나 썼것이요. 이분이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왕족이었잖요. 그런데 저기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반도 있었지만 쌍놈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양반에다 왕족이니까 걔들을 에헴 하고 개무시하니까 독재로 가갖고 나중에 그 임시정부에서 잘렸시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미국으로 당겨. 이거 처음 들어봤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 쌍놈들은 왕족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하처럼 부렸던 거, 이때 독재를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요런 역사는 정확해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내 편이다라고 해서 좋은 역사,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나쁜 역사, 이러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설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거. 요거는 쉬웠지요? 요거는 이제 바꿔주세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튼간 6.25를 이기게 승리하게 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